가벼운가? 절대적으로 라는 말씀으로 한해본인과 참본인의 말씀 함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아들을 열심히 양육하고 있다 보니까 재밌게 보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오은영 박사가 상담하는 금쪽 상담소라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재밌는 그런 사연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 여기 있는 이창훈이라는 탤런트입니다. 아빠인데 옛날에 굉장히 좀 유명했던 탤런트인데 요새 이제 분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좀 이창훈이라는 배우가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우 아빠가 아내와 자식들을 굉장히 좀 구속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와 자식들이 제발 이 상담소에 나가서 상담 좀 받아봐라 이렇게 간청해서 이창훈이라는 배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창훈이라는 배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강압적인 부모입니다. 어떤 부모냐면은 조금이라도 이제 연락이 안 되거나 같은 공간에 없으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에게 또 자신의 아내에게 어떤 걸 깔았냐면은 이 핸드폰 앱에다가 스마트폰 앱에다가 위치 추적하는 그 어플을 깔았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내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내 아내가 어디에 있는지 항상 위치 추적 어플을 보면서 이 자녀를 통제하고 그리고 아내를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외출할 때는 사진을 전송하고 절대로 혼자서는 커피를 못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체육대회 전날, 학교에 이제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이 체육대회 전날에 놀이공원에서 진행하는 이 학교 행사에도 아빠가 위험하다고 해서 놀이동산 여러분도 오늘 식스플래그 갔다 왔잖아요. 거긴 굉장히 위험한 곳이다. 그러니까 아빠가 같이 갈게 하면서 같이 놀겠다고 같이 간 게 아니고 너무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가는데 자기는 이제 아빠와 함께 가야 하는 그런 좀 사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대중교통 우리 한국에서는 미국은 별로 없지만 한국에서는 버스가 많이 다니거든요. 그 버스를 보통 이제 학생들은 혼자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도 너무 위험해서 못 타게 하고 때로는 그 서브웨이, 지하철도 혼자서는 절대 못 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서 위험하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혼자 걷는 것도 심지어 친구랑 걷는 것도 위험하다고 이렇게 아빠가 항상 픽업하고 데려다주고 이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물론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빠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하고 너무나도 위하기 때문에 그랬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아이의 자립과 독립을 막는 또 하나의 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 자녀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자녀가 독립을 할 수 있고 자립을 할 수 있게끔 부모가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참 부모님의 말씀에서도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 같이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아들이 가는 길이 조금 위험스럽다고 해서 못 가게 한다면 그 아들은 장래 의지력도 독립심도 없는 무능한 아들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능한 아들을 만드는 것이 결코 부모의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부모라면 아들을 이해하고 아들이 가는 길이 타락의 길이 아니라면 후원해주고 격려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 1권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이런 부모의 사랑이 때로는 자기 중심적이라서 아이를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그 사랑이 아이에 대해서 정말 소유욕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청심 교회에서 성화학생 교사를 하면서
이 성학생 교사들 간에 이런 질투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선생님이랑 친한데 다른 선생님도 친하면은 이 교사가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이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질투심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아이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 부모들이 그런 소유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유욕이 아니라 성장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교사와도 친하게 지내는 것이 좋은 거고 저 교사와도 친하게 지내는 것이 좋다고 제가 때로는 교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때로는 우리 부모들이 이 자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들이 가는 길이 때로는 딸이 가는 길이 위험하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못 가게 한다면 그 아들은 그 자녀는 장래에 어떤 의지력이나 독립심도 없는 무능한 아들이 되고 만다고 참 부모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무능한 아들을 만들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 부모의 과도한 보호와 부모의 과도한 통제 그리고 부모의 과도한 사랑이 때로는 이 아이들을 굉장히 그렇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라면은 오히려 오늘 참보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먼저 우리의 자녀를 충분히 이해하고 정말 내 자녀가 어떠한 아이인가, 이 아이가 무엇을 잘하고 이 아이가 때로는 장단점을 때로는 파악을 정말로 하고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이 자녀가 가는 길이 타락의 길이 아니라면 원리 안에서 후원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참 부모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부모란 자녀가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효진님께서도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진님 그 설교집에 영예라는 그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아이들을 교육할 때 독립심을 키우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합니까? 팀 플레이어가 되라고도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한다면 아이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독립심도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무엇도 있어야 된다고 합니까?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 팀워크, 이것도 똑같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사는 것 되게 중요하고 또 팀워크로 우리가 이렇게 이 종족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같이 자라는 것, 또 가족 안에서 같이 자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동시에 이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독립심과 자립심, 이것도 분명히 똑같이 중요한 거라고, 이 아이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 독립심과 이 팀워크, 이게 같은 정말로 우리가 두 발을 걸으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처럼 이게 한 발 한 발 중요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게 바로 우리 인간 책임 분담이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 책임 분담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인간이 이렇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또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인간 책임 분담이 있어서 이 아이들도 자신의 책임 분담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100%를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조금의 인간 책임 분담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고 그것을 스스로 해낼 수 있게끔 참 부모님께서 또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인간 책임 분담을 주신 이유입니다. 마지막 말씀 같이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랬다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것을 명령을 듣고 한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했던 거예요. 자진해서 한 것입니다. 레버넌문도 마찬가지예요. 레버넌문도 하나님이 강제로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원해서 한 거예요. 아버지, 나 이것 합니다 하고 자원해서 한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도 참 아버님에 대해서 강제로 명령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똑같이 참 어머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참 어머님께서 본인이 그 성원의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성장 기간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또 기다리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내가 이제 하겠다, 성원하겠다 라고 그렇게 결심하셨기 때문에 그 성원의 자리에 나아가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아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로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자원해서
아버지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게끔 하늘 보님도 기다려 주셨고 또 함께 이렇게 성장해 나갔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 제주도 가보신 분 있습니까? 네, 제주도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날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의 이 식물들을 보면은 바람 몸살이라는 것을 대부분 앓습니다. 이 제주도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 식물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거나 때로는 거기서 잘 죽고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이 잘 자라기 위해서 제주도에 필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식물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렇게 돌담을 쌓습니다. 이 돌담을 쌓는 이유는 식물들이 잘 자라는데 필요한 바람막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돌담을 완벽하게 구멍을 메우면 거센 바람에 이 돌담이 무너집니다. 바람의 길을 내어주는 이 저 작은 틈 때문에 틈 사이들 덕분에 거센 바람에도 이 돌담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단단하고 튼튼한 돌담이 되어주려는 그런 부모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돌담이 똑같이 우리 부모와 자녀 사이들에게도 이렇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바람을 다 막아준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에게 충분히 그런 경험할 수 있는 시련과 고통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원리의 길 안에서 실수와 그리고 실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들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실수하고 실패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실수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이 실수를 통해서도 내 편이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2세들과 3세들 그리고 4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돌담처럼 우리 부모들의 역할은 때로는 이 장애물을 막고 위험한 그런 환경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정말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그 틈을 내주면서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고 결국에 이 아이들이 정말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자립할 수 있도록 독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이 한 명의 부모의 입장에서 또 여러분들 역시도 또 부모가 될 입장에서 또는 또 이렇게 부모인 입장에서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2세, 3세,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이 제주도의 돌담처럼 이렇게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가가 더 나아가서 우리 4세들, 3세들, 5세들 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잘 자라는 우리 통일가의 모습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